여기 이 선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지갑 주소를 만들며 비트코인 플랫폼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급격한 하락이 2번 있었는데 그 이후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문이 생겨날 텐데요. 지금 나타난 신규 비트코인 주소수의 급감이 또 하나의 큰 경고 신호인 걸까요? 아니면 이러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신규 지갑 주소 하나하나는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도와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네트워크 자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화망,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들처럼 비트코인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증가합니다. 인터넷 초기 시절을 살펴보면 처음 10년 동안 인터넷은 약 4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 동안 그 수치는 20억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201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미 6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즉,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사용자의 증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트코인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여러 번 확인된 현상입니다. 특히 지난 2번의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용자 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2017년과 2021년을 보면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비트코인 주소수도 공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22년에는 비트코인 하락장과 함께 주소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신규 주소수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식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규 비트코인 주소수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이번 사이클은 이전 강세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강세장이 주로 개인 투자자의 투기와 과열 분위기에 주도되었다면 이번 강세장은 기관 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코인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는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4,678개를 매수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그들의 포트폴리오 중 약 5%에 달하죠. 위스콘신주 연기금도 비트코인 3,442개를 매수했으며 이는 전체 자산의 약 1%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 비트코인에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주소수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적은 수의 손, 즉 대형 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더 적은 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갑 주소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과 신규 주소수 간의 괴리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ETF는 현재 약 6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트코인들이 약 500개의 지갑 주소에만 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각 지갑은 약 1200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도 단 하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했는데요. 그 주소에는 약 38,700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돼 있으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0.18%에 해당합니다. 즉,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극소수의 지갑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관 투자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집중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신규 비트코인 주소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세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 기관들은 지금 최악의 시점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전례 없는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에 훨씬 더 큰 상승장을 예고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상승장이 과거에서 보았던 급격한 상승 패턴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승은 조정과 횡보 구간을 거친 뒤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2017년 그리고 2021년 강세장의 경우에는 모두 빠르고 폭발적인 상승 뒤에 급격한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즉, 이번 강세장은 과거에 빠르고 광기에 찼던 장들과는 달리 천천히 전개되고 있고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흐름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측정하는데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은 꾸준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하루에 9% 이상 움직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변화된 성격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성숙한 금융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는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비트코인을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이동 또는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며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포지셔닝에 초점을 맞추죠. 이 차트는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장기 보유자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약 30% 하락 조정을 겪은 후 이들의 행동이 바뀌었는데요.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에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의 다음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질 때, 2020년 코로나로 글로벌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리고 2022년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0% 하락했을 때도 장기 보유자들은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을 흔히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는 기관 자금과 함께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도 여전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최근 나온 조정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저의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95K까지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또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